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시즌3 잠실 르에를 선별단지로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잠실 르에 2편입니다. 1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2편에서는 잠실 르에의 본격적인 투자 가치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착합니다. 서울이고 강남이잖아요. 송파구도 강남입니다. 분상제가 적용이 됐죠. 따라서 지난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10억 마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좀 더 높을 거라고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들을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매매 분양가 비교는요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엘리트 비교하면 됩니다. 레일이 여기 들어갔는데 잘 아시는 엘리트가 이쪽에 있죠. 얘를 보시면요 가격 엘스가 일단 2008년에 들어갔죠. 7,000세대 규모의 매머드 단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59형이 이번에 나왔으니까 84제곱미터 공급이고 전용 면적 5구조회가 지금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 7월에도 거래 많이 됐어요. 이번 올해 많이 거래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 초에 분위기 안 좋던 시기죠. 여러 가지 이유로 21억, 22, 23억에서 쭉쭉 올라가서 25, 26, 28억, 7월에 30억까지 찍었습니다. 쭉 상승 곡선이죠. 이래서 627 대책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리센츠 얘도 마찬가지로 2008년 들어갔는데 얘는 5구형이 타입이 좀 있죠. 얘도 보시면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거래가로 나와 있는 건 여기죠. 똑같은 곡선이죠. 좀 전과 똑같은 곡선이 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도 30억짜리가 나왔습니다. 초에 22억대에서 시작했죠. 비슷하게 21, 22, 26, 27, 30 이렇게 쳤고요. 잠실 트리즘은 아래쪽에 있죠. 얘 같은 경우도 2007년 조금 일찍 들어갔고요. 84 전용 면적 5구가 있습니다. 얘도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얘는 30억짜리는 나오지 않았고요. 보시면 올 초 20억부터 시작해서 쭉쭉 올라가서 지금 26억 5천 정도에서 최고가가 나오고 있다. 두 개 정도가 거래가 됐었네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잠실 파크리오가 있죠. 거의 만세대 육박하는 얘도 2008년에 들어갔어요. 얘도 보시면 5구형이 상승 곡선 그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20억에서 4월 달에 23억 친 게 있고요. 6월 달에 23억 7천 올라간 거 A형은 25억까지 갔습니다. 엘리트에 비해서 파크리오가 좀 빠지냐? 개인적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이거죠. 혼자 쇄도 복싱을 하고 있었던 격이다. 여기 몰려있잖아요. 셋이. 사실 여기 레이크 팰리스까지 있어요. 여기는 2008년도 때 한 번에 들어가서 형성이 됐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죠. 혼자서 들어가 있었어요. 옆에 재건축이 안 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잠레아 지난 시즌2에서 영상이 있었죠. 르엘 얘네들이 들어갑니다. 그 외 얘네들 다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당연히 쪽에 뒤지지 않겠죠. 더군다나 다 신축인데 이제 따라서 보통 이렇게 계산하시더라고요. 르의 안전마진이 이 파크리오 기준으로 보시던데 저는 엘리트를 넘어설 수도 있다. 그게 서울에서 신축의 힘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드렸는데 엘리트가 일단 25억 30억 선까지 지금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리엘이 16억에서 17억에 풀옵션 나왔거든요. 예상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일단 최고가 기준만 따져도 물론 한강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쪽은 한강면이 있잖아요. 반면에 레일은 한강면이 있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한강면이 있지 않아요.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억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마진을 말할 때 옆에 있는 단지, 과거에 들어가 있던 구축단지 비교해서 따지는 건 아니죠. 물론 얘는 입주되기가 짧기는 하지만 신축이라는 걸 감안하고 개선을 해봐야 되는 데다가 양면성이 있지만 이렇게 현재 엘리트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 갖다가 감안해야 돼요.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생각해봐야죠. 당연히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종합적인 여건은요. 기본 10억 마진 정말 안전마진입니다. 이거보다 떨어질 리는 없다는 안전마진. 뭐 엘리트 이거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만 좀 전에 양면적이라고 그랬죠. 엘리트가 상승 국면이었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상승 국면이었다가 아니라 상승 국면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정적 요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잠시 멈추고 하락하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지금이 안정기고 거기에 맞춰 안전마진이 10억이면 좋은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더군다나 최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분양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선 안전마진이 있는데 좀 더 높은 안전마진을 위해서라면 부정적 요소다. 그 얘기입니다. 대신에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랬죠. 정확히 잠실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아무리 대책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3기 신도시, 왕숙 신도시 초기 분양 물량 갖고 투자 분석 영상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다가 이번 주 영상이 많아서 잠시 4, 5편을 못 올리고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
신도시가 나온 이유가 2019년도에 기획이 됐어요. 2019년도에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3기 신도시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입주가 언제 예정입니까? 이번에 초기 물량 분양했잖아요. 28년 예정입니다. 즉 근 10년이 걸렸어요. 뭐가? 3기 신도시가. 그럼 지금 공급 부족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4기 신도시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정부도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근데 만든다고 하더라도 10년이 걸리는 데다가 그러면 공급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밖에 없는데 분상제라든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거 갖다가 아직 철폐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초기에 어떤 급등을 갖다가 감수하고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분상제하고 재초안을 갖다가 없애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정부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들려올 비난이라든가 이번에 잠시 토지거래 허가제 풀었다가 오세훈 시장이 욕먹으면 생각하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엘리트가 이런 상승 국면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곡선 그리고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준금리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인하할 가능성이 높죠. 유동성, MT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자체 여건은 서초강남과는 좀 비교가 되는 면은 있습니다. 뭐 아주 큰 건 아닌데 제가 1편 영상에서 아리파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커뮤니티 배치라든가 주차 대수도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리엘이 1.52대인데 조금 부족한 감은 있다. 완벽하게 뭐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여건이 서초강남과 좀 비교되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변 단지 엘리트를 봤을 때 안전마진이 10억 이상은 무조건 나는 거고요. 잠시 보시면 반포 쪽 보시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리팍 같은 경우에 워낙에는 타입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전용 59가 거래된 놈들이 나오는데 38억, 40억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얘 구축이잖아요. 그렇죠? 40억에 찍었고 원베일리는 뭐 실거래가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억을 찍고 있습니다. 오구형이 44.5억이 6월달에 찍었어요. 이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제가 평가라면요. 절대적 분양가는 싼 겁니다. 절대적 분양가라고 하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비싼 거죠. 16에서 19억이니까 절대적인 돈의 양은 많지만 하지만 이 강남 쪽에서 본다면 분상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분상제와 627 대책이 오묘한 조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분상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대표적인 단지인데 문제는 627 대책이 나오면서 현금 부자들만 여기에 뛰어들 수 있게 만들어버렸죠. 따라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얘는 분상제와 627 대책보다는 분상제의 어떤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분상제는 철폐하는 게 맞는 게 일단 시장 원리에 어긋나죠. 주변 구축보다 더 싼 가격에 분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단 어떤 식으로든 문제점을 갖다가 내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또 분양, 청약결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상제가 적용되는 순간 시중에서 빨아들여야 될 유동성을 갖다가 오히려 축소시키는 역할 당연하잖아요. 분상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분양가 싸게 나와버려요. 그럼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유동자금들 일부만 흡수하게 됩니다. 만약 얘가 분양가 높았다면 그럼에도 경쟁률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얘보다 1.5배에서 아주 급진적으로 생각하면 2배 정도까지 유동성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에. 그렇게 되면 분상제 폐지가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폐지로 인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지금 풀어주질 않고 있죠. 또 더군다나 분상제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들이 멈춰있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 연한이 된 단지들이 수익성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상제죠. 그 다음에 재초안입니다. 근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돈 먹고 돈 먹는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27 대책은 사실은 뭐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시기에 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한데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했죠. 1편에서 잠시 언급 드렸어요. 잠실 5구 신축 30억 오버 즉 30억이 넘어가는 확증이고 35억을 시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걸 통해 유추해봤을 때 5구하고 84가 8평 차이 즉 30% 정도 면적이 넓잖아요. 단순계산하면 84 신축 잠실에 신축이 40억을 오버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고 45억 시도 혹은 비율상 봤을 때는 50억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센츠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2008년도 7년 8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대략 20년 돼간단 말이야. 18년 차이 납니다. 입주
시점이 내년 26년이니까 정확히는 한 16년 정도 나는데, 그런데 얘가 지금 벌써 아까 보셨지만 30억을 치고 있어요. 최고가 기준으로. 물론 한강이 좀 보이는 쪽이겠죠. 정확한 건 이제 동호수 봐야 되는데 30억 가까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신축인데 그건 넘어가는 게 정해진 수순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쪽 파크리오가 엘리트에 비해서 파크리오가 가격이 낮았던 건 혼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인데, 든든한 지오문들 잠레아, 르엘, 그리고 이후로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입주하고 나서 우구형 기준으로 30억이 아니라 35억까지는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어디서 봤냐면 이걸 다 반포에서 우리가 봤었단 말이에요. 래퍼가 먼저 있었고, 래퍼가 2010년도 정도에,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아리팍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원밸리, 원펜타스가 들어갔고, 내년에 레미안 트리니티하고 그 다음에 DH 클래스트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레미안 트리니원하고 클래스트는 뭐 아직 분양 안 됐으니까 입주 안 했으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흐름, 래퍼하고 그 다음에 원밸리, 원펜타스의 흐름을 보면 그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가 되고, 당연히 옆에는 파크리오가 아니라 이쪽에는 엘리트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한강조매랑 변수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균적인 가격에서 이쪽이 30억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가 신축이란 말이에요. 18년 차이 나는, 근 20년 차이 나요. 당연히 얘는 35억 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30이 넘는다는 것 같다가 구축이 넘어갔거든요. 지금 엘리트 구축이잖아요. 걔가 30억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잠실 쪽에 신축은 무조건 30억이 넘어간다는 걸 확증하는 거고, 나가서 35억에 도달하게 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확증하는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분양가가 얼마라고요? 16억, 17억이었죠? 그럼 얼마 먹는 겁니까? 15억 이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여기다 써놨어요. 10억이 아니라 15억 마진이다. 84 신축은 아마 비율상 투자 금액도 차이가 있지만 그에 따른 이익도 차이가 있죠. 통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은 마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상대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앞으로 나올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쪽에 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저희가 여기에 당첨되느냐 아니냐 보다도 얘가 미칠 영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만약 얘가 이대로 가서 정말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요게 된다면 어디가 이거 영향을 받느냐. 일단 상방 위쪽으로는 좀 전에 보였던 반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신축 좋아. 신축 때 잠실 신축이 이 정도 가격을 간다고? 그럼 우리 가격은 지금도 비싼데 그거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반포나 압구정 쪽에서 앞으로도 들어갈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남주택 가격, 반포나 압구정, 대치 쪽 말하는데 지지대가 받침대가 될 거다. 따라서 DH 클래스트 9평 80억을 갖다가 지금도 당연히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뭐 확증시키는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돈이 많으신 분들 얘기고, 저희 분양가 중기를 보신 분들 다 돈이 많으시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다뤘던 단지들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상방 쪽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하방 쪽, 저 아래쪽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기준점이 없었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즉 반포라든가 대치 쪽에 급격하게 올라서 양극화를 주도했던 단지도 있어요. 즉 예전에는 강남 반포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1급지하고 이 정도 차이는 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거의 6, 7배, 8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수도권 1급지들이 21년 정고점에서 하락한 뒤에 아직 반등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과 비교해서는 과거에 한 4대1 정도, 강남 일반적인 아파트가에 4억이라면 수도권 A급자가 1억이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쫓아가는 단지들도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근데 지금은 그게 7대1, 8대1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 기준점이 없었던 거. 대표적으로 반포나 대치 다음으로 갈 만한 곳이 목동과 잠실입니다. 근데 잠실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들어가고 없었고, 목동은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마포라든가 아니면 강동 둔촌,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기준점 역할을 했지만 조금 애매한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잠실에 신축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주들이 시작되죠, 내년부터.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반포나 대치 다음에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기존에는 아예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밑에 애들이 이 가격이 맞는 건가? 과거에는 4대1였는데 지금 8대1까지 벌어졌는데 양극화니까 이게 맞는 건가 했는데 중간 기준점들이 들어가 준 거죠. 잠실이라든가 뭐 향후에는 목동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가 들어가 주겠죠. 그게 되면서 다시 기준점을 찾아갈 겁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의 21년 정고점에 떨어졌던 아파트에는 하방 압력이 아니라 상방 압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과거처럼 양극화가 실제로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4대1이나 3대1 수준까지는 못 갈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같은 7대1, 8대1 수준에서는 오히려 상방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중간 기준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단지가 지금 들어가는 거다. 따라서 이 단지에 내가 청약을 하든 안 하든 분양을 준비하시거나 기존주택을 소유하시거나 혹은 매수를 생각하시는 무주택자들 분이라면 얘 결과라든가 얘 시세 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입주까지도. 이런 거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전매제 는 3년이 있지만 얘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옆에는 엘리트부터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에 따라서 강동 쪽에 강일 같은 것도, 물론 다른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 A급지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미사라든가 위쪽으로 가게 되면 최근에 재건축을 어떤 분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칠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10억에 하나 15억 마진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미칠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영향입니다. 상방 쪽인 반포, 대치, 압구정이든 하방 쪽인 수도권 A급지까지든, 사실 수도권 A급지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는 더 아래 가격의 아파트들도 21년 정도쯤에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즉 중간 기준점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 자체의 투자 가치 평가는요, 당연히 무조건 고죠. 무조건 가야 됩니다. 돈만 있다면. 지난 1편에서 준비된 사수시라면 무조건 사격을 하고 볼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실 리엘의 미래 가치는요, 일단 전반적인 신축 공급 부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분양가 시즌3 영상이든 작년에 시즌2 영상이든 계속해서 공급 부족을 말씀드렸었어요. 시즌1까지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공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19년도에 제기됐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3기 신도시가 이제 28년 정도에나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분양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최소 3, 4년은 걸리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면은 19년도에 공급 부족했던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 했던 대책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데, 19년도 공급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200만 원 건설 시기에 만들었던 아파트들 이제 다 노후화됐거든요. 걔네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거는 3기 신도시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분상제든 재초안이든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게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 정부를 이해한다니까요. 이번에 있었던 거래 허가제 잠시 풀었다가 생긴 문제라든가 봤을 때, 분상제라든가 재초안 풀어줬을 때 거기서 단기급 등은 일어날 거거든요. 그 비판과 욕이 정부를 향할 거고, 그걸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물론 그걸 해줘야지만이, 폐지를 해야지만이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내려요. 근데 우리나라 정권이 무슨 10년, 20년 정권이 아니잖아요. 5년마다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전반적인 신축 공급 부족은 계속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가 분양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3기 신도시 영상들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느리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걸 가속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또 그 가속화의 여건이 공공분양 물량 중심으로 된다면 공공분양 물량에 문제점들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보완할 수 있는데 그 보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문제라고 그랬죠. 지난 영상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신축 공급 부족 자체가 잠실 레일의 미래 가치고요. 또 하나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면 주변에 들어올, 반포로 치자면 앞으로 들어올 트리니원이라든가 클래스트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얘네들 이게 미래 투자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걔 분양가가 부산 적용되든 안 적용되든 지금보다 높을 거라는 거. 전세가비를 상당히 낮죠. 서울 지역 특히나 전세가비를 낮은데 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전 미래 투자 가치 중에 하나가 월세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잠실 당연히 강남, 서초 더불어서 송파 절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라지지 않을 동네? 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추후에 자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 요소를 가지려고 하시잖아요. 월세 소득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미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거는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드려야 되는데 분양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 여하튼 이런 것도 잠실 리엘의 미래 가치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써놓지 않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변에 들어설 아파트들 나쁘지 않죠. 반포 쪽의 어떤 흐름을 다시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 평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당첨되시라. 이번에 준비된 사수분들 잘 쏘시고요. 저의 기운을 모아서 당첨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이번 주에 좀 분양이 많죠. 청약홈에 수도권의 어떤 흐름, 움직임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지방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단지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검단 엘리프에 대한 영상을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